결혼한 자녀가 이렇게 대하면 당장 인연을 끊으세요라는 조금은 극단적인 주제지만 많은 어르신들의 실제 사연과 댓글을 참고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미 여러 사례가 증명하듯 우리 주변에는 자녀가 결혼해서 며느리나 사위가 들어오며 부모와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적인 가정교육과 현대적 사고방식이 충돌하기도 하고 경제적 문제나 육아 문제 때문에 어르신들이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결론, 즉 인연을 끊으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걸까요? 물론 모든 가정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도 효심 깊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반대로 부모를 무시하거나 폭언, 폭행, 상식 이하의 태도로 대하는 결혼한 자녀나 며느리, 사위 때문에 괴로움을 호소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 사연을 보면 시어머니를 심지어 때리는 며느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가 그게 사람인가 하고 분노를 느끼시죠. 사실 고전 철학에서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배우지 않은 악을 반복하려 한다. 인간관계 역시 자정작용이 없으면 끝도 없이 나빠질 수 있다는 뜻이죠. 즉, 한번 폭행이나 심한 무시를 허용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녀든 며느리든 계속해서 부모를 깔보고 이용하기 십상이라는 말입니다. 둘 댓글들을 보면 진짜 배은망덕하다, 자식이 아니다, 남편이 함께 있어 다행이다 등등 안타까운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정작 아들이 자기 아내 편만 들고 부모는 가볍게 넘기려 하거나 방관할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방송인 김구라 씨도 과거 방송에서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하고는 얽히지 않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한 적이 있죠. 연예인인 김혜자 선생님도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사느니 차라리 떨어져 지내는 게 나을 때가 있다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셋, 손주 육아와 관련해 자녀가 결혼한 뒤 부모에게 손주를 떠맡기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일방적이거나 무례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들이 더 편히 살려고 부모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일 때 그건 이미 선을 넘은 거죠. 장 자크 루소도 말했습니다. 어떤 권리도 당연함으로 강제될 수 없다. 내가 낳은 아이를 책임지는 건 부모의 몫이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내 댓글들을 보니 자식이 결혼하면 아예 남이다라거나 아들 내외 때문에 속 썩느니 차라리 안 보고 산다 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혼이든 육아든 지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부모 마음이 약해서 돕고 도우며 살다가 결국 이용만 당하게 된다는 한탄이 이어집니다. 마더 테레사는 진정한 사랑은 부모의 희생이라 말하지만 그 희생을 짓밟는 이에게까지 줄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즉,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심각하게 무시한다면 부당함을 바로잡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섯, 일부에서는 그래도 부모가 져줘야지 인연을 끊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희생과 양보가 언제나 해법이 되진 않습니다. 배우이자 방송인 이영애 씨도 내가 나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다면 남들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 스스로 자기 방어나 자기 돌봄을 할 줄 알아야 자녀에게도 부모도 인격이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섯, 그렇다면 정말로 심한 무시 일방적 이용을 할 때 인연을 끊는 게 옳을까요? 사실 인연 끊기라는 표현이 너무 격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악한 상황을 피하고 부모님의 신체와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거리두기는 꼭 필요합니다. 맹자가 말했듯 사악함을 인인으로 감싸려 들면 더 큰 사악함이 싹트게 된다. 무조건 참다 보면 자녀든 며느리든 더 무시하고 나아가 학대까지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곱, 대체로 노부모를 무시하고 이용만 하는 결혼 자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금전적 요구가 과도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연락도 뚝 끊는다. 둘, 육아부터 집안일까지 부모에게 떠넘기고 본인들은 편하게 즐긴다. 셋, 부모가 몸이 아프다거나 힘들다는 하소연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 넷,
배우자 편에 서서 부모를 적대시하고 집안 문제를 전부 부모 탓으로 돌린다. 이런 유형이라면 괜히 죄책감 갖지 마시고 거리 두는 게 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8. 부모님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저 아이가 변할까 하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사람은 20 넘으면 변하지 않는다고 했듯 이미 결혼해서 하나의 가정을 꾸리고 자기 방식을 굳힌 자녀나 며느리는 대부분 안 변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강하게 선을 긋고 이건 안 돼라고 해야 그제야 조금 정신 차릴 수도 있죠. 그러나 또 받아주면 결국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9. 그러니 부모가 먼저 미련을 버리고 독립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댓글 중에는 집집마다 온갖 문제가 있고 인연 끊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 잘하셨다. 이젠 두 분이서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드시며 살아라라는 응원이 많습니다. 정말로 부모님도 남은 인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자식을 당장 버리고 싶은 상황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르트르는 지옥은 타인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는 타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타인이야 상관없겠지만 내 자식이 나를 짓밟을 때가 가장 지옥입니다. 그러나 두 분이든 혼자든 본인의 평온과 안전이 먼저입니다. 자기 인생은 스스로 지켜야 하고 그것은 부모든 자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서로가 지켜줄 때 의미가 있지만 한쪽이 무너지면 인연을 놓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긴 하지만 더 큰 상처를 막기 위해 적당한 선에서 인연을 끊거나 거리를 두는 건 노년 삶의 또 다른 지혜일 수 있습니다. 부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자신에게 집중하고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노년을 더 행복하게 지낼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배우자와 함께라면 더욱 좋고 혼자라도 얼마든지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이 좀 무겁지만 부모도 자기 보호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결혼한 자녀가 부모를 결코 사람답게 대하지 않을 때 굳이 한평생 상처받으며 참을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들어주신 모든 분 힘내세요. 그리고 행복한 노후, 자녀를 끈튼 살갑게 지내든 결국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